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하동원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제1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민영과, 문화관광과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와 기금사업, 계속사업, 계속비사업, 명시의 등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향호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행복과장 이하호입니다. 주민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신재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행복과 세입 총계는 전년 대비 18억 4,867만 1천원이 증액된 194억 5,482만 6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시외 수입에 1억 4,804만원이 간액된 1,2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억 9,672만 1천원이 증액된 194억 4,282만 6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가보조금에 생계급여 등 31개 사업에 161억 105만 5천원을 계산했습니다. 200페이지 국가금융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6,433만 1천원을 계산하였으며 지금의 ICT 연계 인공지능 종합돌봄 사업 1개 사업에 2억 104만 8천원을 계산했습니다. 200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 시도비 보조금 등의 사례관리 운영지원 등 61개 사업에 중증장애인 세대 27억 7,639만 2천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행복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8,643만원이 26억 8,164만 3천원이 증액된 285억 203만 8,1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주요 정감 사유는 국도비, 정감 관해시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단위 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국민 생활안정지원에 16억 7,539만 1천원이 증액된 108억 2,162만 3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운영지원 외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감 사유는 부용업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수급자 증가에 따라 생계급여 정액, 건강보험료 부가와 체계 개편에 따른 자산예청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내용이며 또한 신규사업 무연고 사망자 공룡장례 지원 외 4개 사업이 계산됨으로 따라서 정의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종사 지원에 1,56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에 3억 1,248만 3천원이 증액된 22억 9,382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세부 사업은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액 사유는 2023년 최저임금 정액에 따라 인건비 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전보장에 131만 3천원이 감액된 29억 3,250만 3천원을 계산했습니다. 세부 사업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비 장애수당 231만 3천원이 감액된 간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사회활동 보장에 3억 3,066만 6천원이 정액된 43억 4,273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세부 사업은 장애아동 지원 등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액 사유는 장애인 일자리 증가와 인건비 인상 및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시급 인상에 따른 정액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1,722만 5천원이 감액된 31억 2,531만 1천원을 계산했습니다. 세부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감액 매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시설 개선 사업에 6억 4,001만원을 정액한 6억 9,781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세부 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액 사유는 하동 장애인 보호자업장 기능보건 사업이 국도비 사업 신규 개선에 따른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알파 사동 종합복지관 운영에 2억 5,885만 6천원이 감액된 10억 8,931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감액되었으나 주민행복과 가족정책과 분리에 따라 장애인 예산, 가족정책과 노인복지 예산 총 19억 4,359만 8천원으로 2023년 하동은 노인장애복지관 예산은 2022년 1회 추경 대비 2억 4,543만 2천원이 정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20만원이 정액된 9,876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정액 사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추진비 정액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희망복지 지원에 4,753만원이 감액된 1,04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경상남도 시범사업인 복지, 일자리, 보건 원스톱 시스템 폐지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3,9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229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3,552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5,241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비 감액 간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 사업에 9,372만 3천원이 정액된 11억 9,173만 7천원을 계산했으며 세부 사업은 부르세대 설 추석 위문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액 사유는 긴급복지 사업비 정액 간해시에 따른 정액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저소득층 지원 의무에 60만원을 정액된 1,588만 8천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 결혼에 1억 100만원이 감액된 1억 9,03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한중도시발전연맹 중국 용호남 통상사무소 3개군 부담금과 코로나19로 국제교류 청소년 초청 행사가 어려움이 있어 예산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사회봉사단체 관리 육성에 349만 7천원이 감액된 4억 7,142만 4천원을 계산했습니다. 세부 사업은 사회봉사단체 각종 행사, 교육지원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비대면 나눔 방송 중단에 따른 예산 삭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에 9,668만 1천원이 정액된 2억 2,543만 7천원을 계산했습니다. 세부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액 사유는 자원봉사센터 인건 및 정액과 청소년 자원봉사자 육성 지원 신규 개선 등에 따른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에 740만 원이 감액된 2,944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내부로 지출에 5,422만 6천 원이 정액된 7억 5,889만 8천 원을 의료급여 기금 조성 특별회 전출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정액 사유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자치단체 부담금 등 군비 부담금 정액에 따른 정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하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마치고 2024년 자활기업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자활기업 운영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945만 3천 원이 감액된 6억 9,380만 5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시외 수입에 60만 원이 감액된 690만 원을 계산했으며 주요 내용은 이자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민간임자금 회수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에 6,885만 3천 원이 감액된 6억 8,690만 5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순식의 이익금에 6억 8,690만 5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자활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945만 3천 원이 감액된 6억 9,380만 5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6억 9,380만 5천 원을 계산했으며 주요 내용은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운영 특별회계를 마치고 2023년 의료급여 기금 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의료급여 기금 조성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3,382만 1천 원이 정액된 9억 6,834만 6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세액 수입에 1,100만 원을 계산했으며 주요 내용으로 이자 수입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0만 원, 기타 수입에 당해인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금 1천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은 2,040만 5천 원이 감액된 1억 9,144만 8천 원을 계산했으며 주요 내용으로 국도비 보조금에 1억 5,015만 9천 원을 계산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에 3,828만 9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에 5,422만 6천 원이 정액된 7억 6,589만 8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51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382만 1천 원이 정액된 9억 6,834만 6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3,382만 1천 원이 정액된 9억 5,034만 6천 원을 계산했으며 세부 내역은 의료급여, 경상보도 현금급여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 사유는 현금급여비와 의료급여 진로비, 군비 부담금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입니다. 보전 지출에 1,800만 원을 계산했으며 주요 내용은 당해인도 부당이득금 적립금과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 주민소득 지원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주민소득 지원자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5,920만 원이 감액된 1억 2,93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세액 수입에 1,130만 원 계산했으며 주요 내용으로 이자 수입에 공공예금 이자 100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 280만 원, 지난년도 수입 75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에 6,200만 원이 감액된 1억 1,8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920만 원이 감액된
1억 2,93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지원에 1억 2,930만 원을 계산했으며 주요 내용은 일반 운영비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3년 주민행복과 소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민현 의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63페이지 보면 복지 박람회 및 자원봉사 한마당이 5천만 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238페이지를 보면은 예산서 238페이지를 보시면은 사회봉사단체, 자원봉사단체 한마음대회가 1,400만 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과장님? 이 두 행사를 보면은 복지 박람회만 빼면은 행사 맹침만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복지 박람회 행사는 저희들이 우리 복지 대상자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복지에 대한 이해 증진과 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 행복 구현을 위해서 이제 하는 행사로서 복지 박람회 자원봉사 한마당이든 사회봉사 단체들은 같은 내용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경남 군 지역에 보면은 복지 박람회를 여는 곳이 고성군, 함안군, 산청군 이리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보면은 함안군과 고성군은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겸해서 행사를 열고 있고 예산 또한 3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복지 박람회 예산이 1,300만 원으로 작년에 예산서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 제가 고성군하고 다 뽑아왔습니다. 예산서에. 있는데 우리 군이 5천만 원 계산된 것밖에 너무 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면은 잉여금 과다 발생의 원인이 예산을 과다하게 설정해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 때문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념하시고 다시 예산을 수립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게 같은 내용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 엑스포가 이제 따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하동 박람회 겸 자원봉사 한마당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이래서 지금 엑스포 성공 지원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행사가 보면 다 엑스포 성공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다음 64페이지. 하동형 행복지표 개발 사업인데 국민의 행복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척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확신합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행복 지표는 이거 물질적 생활 수준이라든지 건강, 교육, 문화와 여가, 환경과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주관적 행복감 등을 지표로 활용해서 삶의 질 향상을 평가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행복 지표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파악해가지고 우리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거에는 행복 지수를 측정하긴 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네팔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다는 의회의 결과가 나와서 사람들이 의아하기도 했는데, 하동군도 2013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행복지수를 개발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의원 군수 때. 아십니까? 그 결과 서울보다도 행복지수가 높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하동이 서울보다도요. 지금의 행복지표는 경제적인 지표인 GDP에 대한 지표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행정자치부에서 지역 공동체 행복지수 개발을 했고, 서울형 행복지표하고 인천, 전주, 충북, 전북 등 여러 지역 행복지표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지표는 사회적 가치의 측정 방식과 지표에 가이드라인이 없어 모든 사람이 같은 값을 측정할 수 없는 한계점 때문에 아직 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는 중론입니다. 한편 국민 총행복전환 포럼 등에 보면은 행복지표를 논하고 있지만 이걸 정확한 척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만든 대한민국 행복지도를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보면 삶의 만족도,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등 9가지 항목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 차라리 참고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데이터도 그 중요한 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국민들이 그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바라는 그런 그 행복 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그 아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걸 하는데요. 국민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지 우리 국민들은 다른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내용 자체는. 그리고 73페이지에 청년자원봉사자 80만이 개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은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에 연 10시간 이상 참여하는 청년봉사자에게 제로페이 상품권 10만원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럼 기존의 자원봉사단체 회원분들하고 동일하게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면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신규 사업으로서 우리 청년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아는데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10시간 이상 참여하면 청년 봉사자에게는 제로페이 상품권을 10만원 준댔어요, 10시간. 예. 그러면은 우리 기존의 봉사 참여자도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이제 자원봉사를 개발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10시간. 개발하는 게나 일반 자원봉사들이 가서 하는 게나 똑같은 거예요, 봉사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년들의 자원봉사자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을 보면은 문화누리 카드는 저소득층에, 여성 농업인 바우처는 농업인에게 혜택인 방면, 청년을 위한 지원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누리 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취약계층에 발급되는 것이고, 여성 농업인 바우처는 부부가 모두 전업농이고 농업 외 조합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일 때 연 20만 원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적절하다고 이거하고 아까 위에 거 10시간에 10만 원하고 밑에 금방 제가 말한 거하고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은 우리가 아까 누차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제 청년들의 봉사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하는 사업이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제로페이는 우리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제로페이 가맹점을 통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그렇다면 이름만 뭐 자원봉사자이지 뭐 시급이 10,000원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랑 틀릴 게 없네요. 이름만 자원봉사자이지. 이미 청년 관련 지원 정책이 주거나 일자리, 휴식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원봉사자들하고 차별된 이런 과한 정책은 오히려 청년들한테 자립도에 해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리고 217페이지 그 예산서에 그 시각장애인 컴퓨터 교육에 270만 원이 저장되어 있는데 추가 자료를 보면은 교육 실정에 주 1회 참여자 6명 18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수강자 교육 장려 수당이 연 58명에게 2,000원씩 하고 11만 6천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연 58명이나 숫자는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 1회 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1회 참여자 6명하고 18회 할 때는 108명인데 요게 58명 숫자는 어떻게 계산이 나온 거냐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매주 1회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주 이제 10개월 정도를 해가지고 40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58명이나 나왔다고 해. 그러면 요게 2,000원 또 뭡니까? 교통비도 아니고. 2,000원은 지금 현재 컴퓨터 교육의 수강생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아니 교육수당을 주지 말든지 줄 것 같으면은 교육 횟수에 맞춰서 주긴 주는데 예산 편성을 좀 단다든가 2,000원 이런 거는 좀 저새 뭐 애들도 다 2,000원 주면 안 받아요. 그 강사 수당도 제가 보기엔 너무 작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니까 취약계층들을 좀 더 보살핌이 있을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은 너무 작습니다. 그렇게 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지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승 의원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 의원입니다. 203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업무 연찬회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 군 행정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분도 물론 계시고 행정직 공무원, 뭐 농업직, 토목직, 산림직 참 많은 직의 공무원분들이 계시는데요, 분야별로. 이분들이 다 그 분야별로 업무 연찬회가 지금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니, 돼 있습니까? 다른 직렬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네네. 예, 이 우리 사회복지 행정 연구 연찬회는 2018년에 저희들이 이제 연찬회로 해가지고 격려를 하면서 이제 업무 연찬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이 2018년까지는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안 됐던 이유는요? 그 이후에 안 된 부분은 당초에 지방 재정 절감 차원에서 지금 이제 2019년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을 다시 지금 네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몇 분 계세요? 지금 약 한 60명 가까이 됩니다. 60분이 연찬회라고 하면은 식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뭐 공연을 하시든지 무슨 강사를 초빙을 하시든지 뭐 그런 종류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어서.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현장 견학이라든지 강사 초빙 강의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갖다 프로그램을 다양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1년간의 예를 들어서 고생한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다면은 예. 지금 우리 답변해 주신 과장님 말씀대로 1년 동안 수고하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연찬회를 여는 거에 대해서 합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2018년까지만 이루어지다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지방재정 절감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는 지방재정 절감 차원에 저희가 2019년도부터 꼭 필요하거나 꼭 어떤 급여를 지불을 해야 되거나 저희가 격려를 해줘야 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감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절감하지 않고도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일단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텐데 다시 이거를 하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는 뭐 이분들이 격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행정직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서로 안에서 농업직이랑 토목직은 이런 연차를 갖지 못하는 건지 굉장히 여러 그 공무원 직들에 대한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물론 그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 담당하시는 과를 돌봐야 되는 거는 맞지만 우리가 또 많은 행정직 공무원들과 우리 또 우리 무기계약직 환경직 참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수고를 하십니다. 바깥에서 안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예산이 합당한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이게 모든 직급별로 예를 들면 이게 이루어진다면은 공무원들 명찬회가 아닌 이상은 이게 조금 합당한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에서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건가요? 이게 이제 2021년도 1회 추경에 신규로 개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2022년도에는 또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까? 예, 지금 2022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우리가 예산까지 집행을 하면서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하동군 청년들이 마음이 건강한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에는 제가 입에 담지는 못하지만, 저희 하동군의 청년, 잘 지내고 있는, 원래 하동에 있는 청년들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서 하동을 방문한, 하동에 살고자 하동으로 주소를 이전해서 온 청년들의 마음이나 환경이 어떤 바뀜으로 인하여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 그냥 모양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는 것보다 예산을 좀 더 잡더라도 중요한 건 저희 인구 유입 중에 청년이 대거 유입이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일하는 청년 공무원이라고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이전을 한다고 움직임이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에게는 굉장히 인구 정책과도 밀접하게 되어 있고 저희 행정에서도 저희랑 같이 손잡고 일해야 되는 아주 귀한 청년들이 옵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저희가 맞이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마음이나 어떤 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이 사업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과랑 조금 더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그 친구들부터 건강하게 하동군에 자리를 잡고 살아내고 하동의 어떤 인구로 예를 들면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된다면은 그것만큼 인구 정책에 저희가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조금 고려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꼭 반영해 주시고, 혹시라도 부족하거나 그런 사업에 있어서 우리 또 과에 계시는 계장님께서 좋은 안이 있다면은 2차 추경 때 좀 더 저희가 예산을 만들더라도 추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미리 저희가 사전에 그 친구들의 건강과 어떤 심신을 조금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금 정책이 수반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동료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청년자원봉사자 육성 정말 바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의 개념은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게 자원봉사의 기본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 뒤에 계시는 대장님들도 아주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스스로 자발적인 봉사를 해야 되는 분들을 육성까지 시키는
학습을 봉사를 시키겠다라는 뜻인데, 물론 좋습니다. 좋은 거는 뭐 교육이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해야 되지만, 이게 지금 교육비도 아닌 것에 어떤 저희가 10만 원을 준다라는 거는 사는 거, 일하는 거, 자는 거, 타고 다니는 거까지 지원을 해주다 못해서 자원봉사도 돈을 줘야지만 할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지금 슬픈 정책을 지금 여기에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그냥 단기성 기분을 좋을 수 있습니다. 돈을 주니까, 상품권을 주니까, 경기 활성화도 좋습니다. 저희 제로페이 상품권이 다른 지자체에 가지 않으니까요. 그죠? 이 돈이 저희 지역에 녹아날 거니까. 근데 하지만 저희가 그런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은 더더욱 더 다른 곳에 더 많이 지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년에, 그러니까 애들이 새학기가 되지 않습니까? 새학기, 장려금,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달라는 뜻에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걸로 도서를 이용할 수 있고, 아이들이 건강해야지 책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지원 방식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참 많은데, 이거는 제로페이 경기 활성을 위한 장려 정책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듣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지금 위에 있는 겁니까? 자원봉사 활성화 연수활동 지원?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그거는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지금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 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프로그램의 예산의 필요한 수반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려운 데서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무슨 사업?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이제 여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노동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그런 봉사를 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년들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네, 좋습니다. 그건 비록 자원봉사자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도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다 혜택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집수리든 뭐든 그럼 지금 이 750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희 그러니까 지금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대비 해가지고, 네. 지금 10%를 저희들이 이제 예상을 해놨습니다. 10%를? 예. 그러면 이 지원은 중복은 안 되겠네요.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중복을 지향하면서, 최대한 지향하는 게 아니라 중복이 되게 하면 안 되고, 예. 과장님, 이 사업이 이게 청년들한테 집수리를 하는 직업이 있겠죠? 예. 그 시간을 내서 이분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데, 10시간을 주말에도 할 수 있고 하기는 하는데, 예. 하여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원봉사를 했다고 돈을 주는 거는, 여기 우리 지금 동료 의원님들도 사회에서 곳곳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셨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 의원님들 중에 대부분이실 겁니다. 과연 이게 맞는지, 인센티브를 주면은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렇게 주면은 하게 되면은 계속 줘야 됩니다. 우리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봉사자는 자원봉사는 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봉사 후 예를 들면 인정이라고 치면 저희가 이제 봉사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냥 모든 봉사자에게 동일해야죠. 왜 청년만?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청년이 저희 하동 지자체에서 저희 노인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더욱더 분리를 시키는, 합류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청년이 뭉쳐서 좋은 일을 할 때는 얼마만큼의 시너지는 발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가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시너지를 낼 텐데, 자원봉사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저희 청년들 건강합니다. 아픈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잘 자랐고, 근데 이런
자원봉사까지 정말 밥을 떠먹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저도 청년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런 식의 지원을 감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봉사를 한다면, 봉사 잘하면. 그래서 그 봉사의 어떤, 봉사의 마음과 봉사의 행위 자체가 주는 건강한, 그런 걸로 충분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이 자원봉사인데, 이것 또한 잘못된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제가 참고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타 지자체에 보면은 청년 문화복지 카드라든지 이런 청년들을 위한 그런 바우처 카드를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봉사도 할 수 있게 하고 제가 가장이 말씀 잘하셨는데, 타 지자체에 있는 문화 바우처를, 그러면 이거는 우리 법적으로 만 19세, 만 45세 다 주는 겁니까? 지금 지자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정하십니까? 가장님한테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이 10%를 어떻게 정하실 건데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조례에 준해서 이제 조례에도 없는 거를 예산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근데 이거 자체가 그러면 조례를 만든 다음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에도 충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저는 218쪽에 상위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있지 않습니까? 가장이 218조. 예. 근데 여기가 전년도 대비해서 1억 7,431만 4천 원이 감해졌는데 혹시 어떤 이유에서 감해졌습니까? 지금 사업량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31명의 31명에서 17명으로 감해진 그런 아니, 발달장애인이 31명에서 17명으로 줄었다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없다는 겁니까? 그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국도비 가내시의 사업량이 당초에. 국도비에서, 거기에서 돈이 작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일이 하다 보니까 감해졌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 물량이 국도비 대비해가지고, 당초에 가내시 될 때, 당초에는 31명의 예산으로 가넷이 되었는데, 지금 변경이 돼서 17명으로, 변경이 됨으로써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신 겁니까? 31명에서 지금 17명밖에 안 됐다면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받는 분이 15명이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주간 활동 프로그램 해가지고 자조 모임이라든지, 교육, 서비스 제공을 만 18세 이상에서 예. 65세 미만 장애인 복지법상 지적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주간 활동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부모에서 이 사업을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비스 받고 있는 분은 15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 그리고 그 224쪽에 알프스 하동보 종합복지관 여기도 전년도 대비 2억 5,885만 6천 원이 감해졌는데 예. 1년 사이에 2억 5,800만 원이란 돈이 감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설명 내용에 좀 간추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 과가 가족 정책과하고 과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예. 알프스 종합복지관 운영 예산은 지금 현재 장애인 예산과 노인 예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행복과에는 장애인 예산만 잡혀 있고, 가족정책과에는 그 노인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당초 지금 현재 그 본 예산,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 예산은 올해 2022년도 본 예산을 13억 4,8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해 추경 때 그 16억 9,8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당시에 장애인과 노인을 나눠보니까 장애인은 9억 4,816만 6천 원, 노인은 7억 5천만 원의 그 예산을 그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억 5,885만 6천 원 감된 이 부분은 과를 나누지 않고 주민행복과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미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합복지관 그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을 합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약 2억 4,543만 2천 원이 정액된 그런 그 실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프스 복지관에 지금 총괄로 이래놓고 분산했을 때는 오히려 예산이 더 늘었단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중 계십니까? 정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을 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정영숙 의원입니다. 네.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산 편성, 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준용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이 이렇게 질의를 하시던데요. 20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업무 연찬에 3천만 원이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하동군청에 직렬, 몇 개의 직렬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동군청 공무원 중에 몇 개의 직렬을 가지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느냐고요? 행정직부터 출발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 업무 연찬에 3천만 계상을, 업무 연찬회를 예산에다가 계상하고 있는 곳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업무 연찬회하고 운전공무원 연찬회가 있죠?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 답변하는 도중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한 60명 정도 된다고 그러시고요. 예. 운전직 공무원은 별정직 1명의 사무과 1명을 포함해서 2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3천만 원이면 1인당 한 80만 원 되는 거죠. 경비가 그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운전직 공무원은 얼마 됩니까? 2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게 이 기획예산장님 앉아서 들으셔야 되는 게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소수 직렬들, 큰 직렬들은 뭐 행정직이 제일 큰 직렬이니까 놔두고 소수 직렬들, 공업, 통신, 수의, 농업, 전산, 환경 이런 분들한테는 업무 연찬 안 해주십니까? 나머지 직렬들도 업무 연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와 있죠? 기획예산과장님 앉아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게 예산 편성되어 올라왔습니까?
나머지 직렬들은 그래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운전직이 여기 지금 하나 올라와 있으니까 운전직은 최일선에서 뛰는 거 아닙니까? 더 필요 있죠. 아니 공무원들이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러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더 필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이 맞게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형평성 맞게. 사회복지직은 80만 원, 운전직은 20만 원. 어떻게 다릅니까? 운전직 공무원은 연차례 가면 부부동반 가요. 이거 형평성에 안 맞아요.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그건 뭐 의회에서 의결할 때 하는 것이고 20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형평성을 고려해 차급 지정해야 함에도 초등학생도 10만원, 고등학생도 10만원. 이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지금 아니, 수학여행 가는데 과장님 애기들이 있다고 합시다. 초등학생 10만원 주면 그냥 받아갈 겁니다. 고등학생은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초등학생 이렇게 10만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경비는 실비 지원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비 지원한다고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의회에서 심의하는 의원들이 딱 보면 이건 주먹국으로 그 예산 편성하는 탁상 행정 표본입니다, 이거. 아니, 초등학생도 10만원, 고등학생도 10만원. 누가, 과장님이 답변하니까 그렇지, 예산서를 보고는 누가 그렇게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한다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 보기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예, 우리 과장님, 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잘 참고해 주시고, 예, 우리 복지에 대해서는 보다 우리 소비 낭비를 하지 않는 실효성 예산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만한 휴식과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기 재정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신재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억 3,694만 6천원이 감액된 667억 8,52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보통세인 주민세 목표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12억원, 재산세 목표액은 2억원이 증가한 52억원, 자동차세 목표액은 3억 5천만원이 감액된 55억원, 담배 소비세 목표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28억 5천만원, 지방 소비세 목표액은 14억 9,810만 1천원이 증가한 125억,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과 동일한 46억원이며 지방세 중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 3억 원이 감액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 1,972만 6천 원이 증가한 106억 7,92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재산 임대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9,600만 원, 수수료 수입 1억 1,3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5억 5천만 원, 324페이지입니다. 이자 수입은 15억 4천만 원이 증가한 2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7,972만 6천 원이 증가한 69억 9,52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공유예산 매각대금인 보존 부적합재산 및 삼성군 매각 분납금 6억 6,872만 6천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9억 5,600만 원, 그 외 수입인 농협 제휴카드 적립금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억 477만 3천 원이 감소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내역은 개별 공시지가 사업이 민원가로 조정되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순세계 잉여금 108억 원이 감소된 2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감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이 138억이 감소하였고 전년도 2월금 30억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2월금은 전년도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1,597만 4천 원이 증가된 123억 5,835만 4천 원으로 국비 1억 600만 원, 군비 122억 5,23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중 지방재정분에는 전년도 대비 2,333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678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정감 내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했던 세무공무원 업무 연찬을 위한 워크숍 개최비 2천만 원을 신규 개설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구축비와 유지관리비 증감 발생에 따른 4,32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정운영 지원 분야는 취득세 민원창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121만 7천 원 반영과 일반운영비 여비에 8,99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세입관리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225만 8천 원이 증가한 2억 5,3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가된 요인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답례품 제공비와 지방세 수입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증액분과 고향사랑 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재산세 관리 분야의 전년도 예산 미표기 사유는 우리군 조직 개편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업무가 민원가 업무로 조정되면서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 변경 등 사업 구조화 문제로 전년도 예산이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세 관리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6만 8천 원이 증가한 2억 7,54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한 주요 내역은 재산세 운영 지원의 일반 운영비 1,365만 원이 증가한 5,175만 원, 개별 주택가격 조사 요원 인건비 1,431만 1천 원이 증가한 1억 49만 원, 개별 주택가격 조사의 일반 운영비 210만 7천 원이 증가한 1억 2,12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한 격리 운영 지원 분야는 전년도 대비 1,747만 4천 원이 증가한 1억 4,3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감 내역은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 연계망 구축 등 공공운영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부분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5,140만 8천원 감액된 34억 5,37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예산 관리 분야는 전년 대비 1,700만원이 감소한 2,060만원이며 주요 감액 내용은 화계 복합타운 기반시설공사의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청사관리는 2억 9,580만원이 증가된 13억 3,847만 8천원으로 주요 증가 내용은 공공운영비 3,600만원, 청사관리를 한 사업비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사업비로는 읍면 청사방수 및 보수공사 2억원, 읍면 청사 성면 철거공사 3억원, 정안면 사무소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2억원, 군청사 보수공사 3억 6천만원, 군민과 함께하는 군민공원 조성 1억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는 2억 3,818만원이 감소된 5억 2,840만원으로 전년 대비 주요 증감 내용은 공공운영비 7,028만원 총액과 차량 등 물품 구입 수량 감소에 따른 자산 취득비 3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재산 활용 운영 지원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797만 2천원이 증가한 10억 6,622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주요 증가 내용은 공공운영비 5,307만 2천원과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노후 건축물 철거를 위한 철거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진교면 청사 신축공사는 19억원이 감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진교면 미래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면사무소 위치 변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 및 국도의 보조금 반환은 전년 대비 30억이 증가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재정관리과 기본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3,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페이지 명시 2월 사업 2월액은 총 사업비 3억 3,785만원으로 국비 7,905만 7천원, 도비 1,861만 7천원, 군비 2억 4,0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월 사유는 화계복합 행정타운 기반시설공사 중 잔여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1,700만원은 지역개발사업 구역변경 승인 지원이며 진교면 청사 신축공사는 진교면 미래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 선정이 확정되면 연초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은 화계면사무소 누수에 따른 하자 보수가 완료되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연 고생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박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104쪽 한번 보시죠. 사업 내용 그 표 2의 아강면에 주차장 보수공사, 창고 리모델링 공사,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그게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내용들입니까? 설명서 104쪽, 네, 104쪽. 사업 내용 악양면에 예. 주차장 보수공사, 창고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그 사업명은 이게 명시되지 않았는데 저희들 읍면청사 그 방수 및 보수공사에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읍면청사 사업비로 보수공사비에 그 사용된 내역을 이렇게 설명서에 이렇게 표기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창고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그 구체적인 뭐 내용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확인을 못했는데 이렇게 보면 누수가 생기고 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이런 걸 명시를 해주시면은 의문점이 없을 건데, 그냥 창고 리모델링 공사 이러니까 예. 어떤 창고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들 계획서, 설명서 작성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석 의원님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연수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326페이지에 세무공무원 워크숍 해가지고 2천만 원이 계산했는데, 이게 지금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몇 페이지로 말씀하십니까? 326페이지 제 상단에 있죠? 사무관리비에. 예, 저희들 세무공무원 워크숍은 저희들 지금 2018년까지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쭉 개최하지 못했던 부분에 지금 하려는 건데, 그 주요 내용은, 전체 세무직이 아니고,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면, 그리고, 건설과의 주정차 업무를 보고 있는 분, 도시건축과의 이행강제금. 자, 재정관리과에 지금 공무원이 지금 몇 분 계세요? 저희들이 지금 총 30명 근무하는데, 격리를 빼고 나면, 격리 6명을 빼고 나면, 자, 과장님. 4명 됩니다. 과장님, 30분 근무하면서 전부 세무직 공무원들, 세무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 업면에는 그러면 어디까지가 맞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하동 업만 재무과가 있죠. 재무계가 하동 업만. 우리 13개 업면에 세무 업무를 다 이제 재산세라든지 세금을. 자, 과장님,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좀 합시다. 업면에 보통 보면 민원 담당계, 민원계장이 재무 업무도 같이 보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민원계장이 재무 업무를 보니까 그분 세무 관련 공무원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공무원입니까? 세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세무 업무 담당자로 직거리 그 대부분 그러면 자, 업면에 그러면 대부분 두 분 아니면 세 분씩 계시죠? 두 분 있는 데도 있고 세 분 있는 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그럼 전부 다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그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죄송한데 그 부분은 민원 업무 같이 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업무 연체나 했을 때 아니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다가 연찬에 세무공무원 연찬에 2천만 원을 계산할 때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 30명 한 전체적으로 보면 업면 포함해서 저희들 50명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50명이면 1인당 40만 원 돌아가네요. 2천만 원이면. 저희들 이제 상사 여기에 보면 아까 예. 바로 앞에 여기 사회복지공무원은 한 60명 드는데 3천만 원을 계산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한 80만 원 돌아갑니다. 그럼 어째서 재정관리과는 40만 원씩 돌아가게 갑니까? 재정관리과는 한 180만 원쯤 올려놓지. 아니니 그래. 그렇게 하긴 저희는 이제 세금을 받는데 최소한의 우리 또 사기도 좀 진작하고 고려하기 위해서 요 금액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더 좀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원활하지 않고 완전히 규모공식이에요. 처음에는 이런 예산 편성을 하는 거 있습니다. 또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운전은 연찬회가 있죠. 아니 과장님 재정관리과에다가 운전은 연찬회라고 해서 200만 원 있습니다. 해놓고 있어요. 예예. 거기는 왜 그렇게 작게 넣어줍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운전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한번 또 향후에 한번 토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인원관리는 과장님이 최소한 재정관리과장이라면 이 잘 못됐습니다. 다음에는 올려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래 돼야 돼요. 잘 그렇지 않습니까? 자, 3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14억 2,520만
9천 원으로 책정됐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불필요한 행정자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세입 책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삼성국 매각 분납금 같은 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삼성국 매각 분납금은 저희들이 그 공단에서 고발하면서 지금 이 지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변호사로부터 그 지시도 받고 답변을 받아서 우리 도시건축가에서 건물 등재만 되면 지목 변경만 되면 그 본인이 납부를 하겠다 해서 뭐 며칠 전에 와가지고 지금 근무가 되면 아마 상반기 중에는 그 납부가 될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불필요한 행정자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좀 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매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매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공유시 관리 계획 그 심의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 조금 매각 부분을 전체를 올리지 못하고 추경 때 빠진 부분은 올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얼마 정도 세입되어 처리되어 있습니까? 순세계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들이 보통은 280억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160억 한 내용은 그 작년도에 전년도에 그 결산을 해보니까 결산 금액을 적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금액을 작년도 같으면 5년 그 앞에 년도에는 5년 평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작년도 그 잉여금 남은 걸 아니 과장님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얼마 세입 처리되어 있느냐고 지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뭐 150억, 100, 그죠?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니 과장님이 예산서에 이렇게 딱 올려놨어요. 얼마라고 그 확실한 그 금액을 모르다니요. 아니 그 순세계 잉여금 얼마라고 과장님 딱 적어놨어요. 순세계 잉여금은 어머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160억 결산을 해야만이 아니 지금 세입 처리를 160억이라고 해놨어요. 과장님 보십시오. 세입 부분에 순세계 잉여금 얼마라고 해놨는지 160억 그래요. 예. 그럼 160억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우리 하동 국민들한테 재산세 좀 깎아줍시다. 이거 갖고 이 순세계 잉여금 갖고 재산세 깎아주면 됩니다. 160억씩 왜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을 남깁니까? 그 지금 저희들 인건이나 타시군을 봐도 보통 한 280억, 한 300억까지 타시군 그거 하지 마십시오. 타시군 하지 말고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기면 그는 안 되는 거죠. 안 남기면 제일 좋은데. 그렇죠. 그러면 안 남겨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럼 재산세 좀 깎아주자니까요. 이 돈 갖고. 집행차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뭐 불급하게 발생된 금액입니다. 자, 과장님 333페이지에 상하수도 사용료가 3,600만 원 정도가 있던데요. 이게 우리 군이 이게 지하수를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수도를 쓰는 겁니까? 저희들 상수도 사용합니다. 상수도, 하수도. 그러니까 상하수도 요금이 3,600만 원이 나온다 이 말이 있는 겁니까? 예, 예. 우리 그러면 상하수도가 이게 계량기가 돌아가서 하고 하는 예, 거죠? 저희들 상수도 양에 따라서 하수도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계량기는 그 군청 입구에 계량기가 우리 그러면 그 정수기도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기 사용료는 별도고. 아니 그러니까 예. 과에 보면 단과소에 보면 거의 대부분 먹는 물은 정수기를 많이 쓰죠. 예예. 정수기를 많이 쓰는데 상수도 요금이 이렇게 3,600만 원이면 너무 이게 과다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수도 들어온 물을 그 정수기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 정수기 요금하고 상수도 요금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십니다. 아 당연히 별개죠. 정수기는 정수기 사서 물을 잡수는 건데. 그러니까 못 잡수라 이런 건 아닌데 예. 이게 과다가 계상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3,600만 원이 이게 회사 돈입니까? 상하수도 요금이. 실질적으로 사람 700명 살고 계시는데 700명 다 안 되죠. 우리 본청만 다 하면. 의회를 다 합해도.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지금 상하수도 요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334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도비보조금 반환금, 왜 이렇게 국도비 반환금을 많습니까? 보조금 반환을 많이 합니까? 물론 과장님 탓 아닙니다. 단가소가, 재정관리과는 단가소가 반납한 걸 이렇게 총괄적으로 총괄 묶어서 다시 반납하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국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예가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상상 여러 많이 반납을 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실과에, 과소에. 그러니까 예. 과장님이 총괄 컨트롤 타워를 할 뿐이지 과장님 거는 아닌데 과장님도 그럴 수 있어요. 재정관리과도 국도비 반납을 했을 거예요. 예. 국도비를 왜 반납을 합니까, 근데? 그 부분은 그 사업을. 자, 과장님. 예.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국도비가 붙어 있는 거는 거의 한 99.9% 삭감 안 하죠. 예, 맞습니다.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써서 다 국민들에게 돌려 주라는 뜻에서 삭감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면 어쩝니까? 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와서에다 다시 한번 공문을 해서 그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잘 집행될 수 그렇죠. 있도록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예산서 부속 서류 2023년도, 2027년도에 하동군 중기 재정 계획 안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이 시행령이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권 의원이 알기로는 22년 4월 20일자로 바뀌었어요. 맞죠? 예, 예. 이게 그러면 반드시 이게 그 중기 재정 계획을 예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기 재정 계획서 법정 제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기 분유자산 계획서를 하나도 제출을 안 했어요. 어째야 되는 겁니까? 여기 중기 재정 계획서 한번 보십시오. 분유자산 계획을 단 하나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도 기획예산과는 또 이거 싹 다 예산서에다 올려줍니다. 뭐 이런 놈의 예산서가 있는지 모르겠어. 이 법적으로 하게 돼 있죠, 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예, 예. 법적으로 하게 돼 있죠. 제출하게 돼 있죠. 예. 한 장도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계획 안에 보면 분유자산, 중기 분유자산 계획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못 찾은 겁니까, 혹시? 제가 못 찾았으면 찾아오고 주시면 제가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잘못했다고. 의원들은 잘 반영하였어. 아,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러려고 서로 진단응답을 하는 것인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서는 짜갖고 주는 그 기획예산과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서는 짜져와. 그럼 의회 의원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좀 가르쳐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어찌하면 되는 건지.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면 되는 건지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좀 답변 좀 하십시오. 절차상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뭐 계속 보완하고 향후 또 시간이 주어진다 하면 뭐 별도 보고를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과장님. 진행이 나가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 이원회의 의결로 본회의를 거쳐서 감사원 감사 청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원 감사 청구하면 반드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첫 번째 감액 대상됩니다. 교부금 이런 것들 바로 감액입니다. 맞습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하면 2024년도 교부금, 2023년도 교부금 바로 감액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의원이 알고는 그렇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제출해야 될 걸 안 제출하면 어떡합니까? 그 답변 좀 하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산 부분에 누락된 부분 저희들 뭐 다시 잘 검토를 해서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고려하겠습니다. 더 실장님 계십니까?
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자산 취득비 거기 그 노후 사무기기 직기 교체 여기 지금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 이제 인사가 있고 이러면 실적으로 이제 책상이나 또 뭐 사무실 일반 비품들 이런 것들 교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디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도 이제 새로운 요인이 발생될 때 사용하려고. 노후 사무기기. 예. 노후 사무기기가 뭐냐고. 노후 사무기기 하면 이제 뭐 우리 일반 컴퓨터도 있고 또 컴퓨터보다도 또 책상도 있고.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신 건 내용을 정확하게 뭐 구입하는지. 이게 어디라? 정한 거 아니라. 이게 복사기가요 이게. 일단 복사기는 자산 취득비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복사기 내용이 복사기입니까? 프린터기라든지 소형 이런 것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예. 이걸 복사기를 만약에 복사기를 구매를 하면은 이게 지금 구매를 해도 되고 임대를 해도 되지요. 예예. 그 지금 구매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구매를 꼭 굳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임대를 해도 되는데 구매하고 임대하고 두 가지 분께 방법이 있던데 구매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임대하는 것보다 뭐 어떤 부분이 이득이 있습니까? 저희들 경남도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희 뭐 부문수님도 임대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자 해서 그 임대하는 업체하고 우리 선택을 해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구입하는 것보다 임대료가 훨씬 더 많이 치여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임대료를 이렇게 예산 계산하려고 자료를 수집해보니까 거의 맞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들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맞지 않아서 예예. 과장님 여기에는 맞지 않아서 구매를 한다. 예예. 예, 일단 그 위원장님 예산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시작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지금 임대하고 이걸 구분을 나눠가 지금 그걸 받았지. 전체적으로 예산 받을 때 구매하고 임대하고 나눠가지고 예산을 취합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좀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제 어떤 거는 구매를 하고 어떤 거는 임대를 했는지 그걸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원에서도 그 임대를 할 수 있으면은 확대하려고 검토는 합니다만은. 그래, 임대를 할 수 있으면은 그럼 어떤 거는 지금 보니까 임대를 해가지고 하라고 시켜놨고 어떤 거는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임대가 안 좋으니까 구매를 한다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매 형태로 지금 다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임대 형태로요? 구매 형태로. 예. 그 임대로 그걸 받았다 아닙니까? 시합을 받을 때 각 면에 받을 때 그걸 안 받았습니까? 임대도 임대도 신청한다 아닙니까? 예, 행천면인가. 지금 우리 군에 임대를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그 넣을 때 임대 신청을 왜 해봤습니까? 임대를 신청한 적도 있다 아닙니까? 이 앞에 우리 당초 예산에. 제 기억이 뭐 모자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임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도 없습니다. 예. 그 이게 임대가 그걸 우리가 뭐 촬영하든 이런 거 뭐 우리가 임대를 해가지고 구매하는 거 임대를 좀 많이 가는데 임대를 해도 크게 그 손해가 없다고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과장님 생각이 정확합니까? 그 임대를 하면은 일단 그 임대를 할 것 같으면 부모님께서도 도에서도 뭐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임대를 앞으로는 다른 시골에 보니까 임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근데 우리 군마 유독 지금 다 구매 쪽으로 가시는데 이걸 임대를 해도 가능한데 또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위원들은 생각할 때 이걸 뭘 다 구매를 해가지고 사드리면서 어떤 뭐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임대가 가능하면은 뭐 깨끗하게 어찌 보면은 그 비슷한 돈 같은 거 관리해주고 임대하는 게 안 쉽습니까? 저희들 입장으로 봐도 실제 그 임대 비용이 가하지만 않다고 하면은 임대 형식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임대 형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그
관리 대수가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수주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러면 이 어려운. 과장님 이번 예산 할 때 한 개도 그 임대를 신청한 면이라든지 뭐 군에 없습니까? 예, 법에? 면에는 저 행천면에 한 대 신청을 했는데 그거는 구매로 신청이 됐어요. 여인이 알고 있거든 임대를 우리 옥쪽에도 신청을 한 것 같던데. 임대하고 구매하고 두 개를 올린 것 같던데. 뭐 두 개 중에서 구매로 뭐 결정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일단 그 임대 부분까지 포함해서 네. 저희들이 수지를 한 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뭐 이야기가 있으면은 그건 내 고집을 피우기보다는 이런 의견이 있구나 한번 따라가고 생각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이걸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뭐 부군수님도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군만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그건 내 고집밖에 안 되는 게거든요. 예,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라고 과장님 오시라고 과장님 잘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해당 사항은 아니니까 일단 하여튼 이것도 예. 과장님 이 부분 뭐 세밀하게 다 뭐 몰라서 뭐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더 파악을 해보고 뭐 구매, 임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 하면은 하여튼 좋은 길로 고집을 피우지 말고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 안 계시죠? 보자, 가만히 보자. 그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지지하신 바를 잘 참고를 하시고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2페이지에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고원 조성 사업이 이게 뭐 설계 용역입니까? 예, 설계 용역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고원 조성 설계 용역 해놓으면 우리가 위원님이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고 334페이지에 노 건축물 철거 및 부지 매입, 그 매입하는 게 된장공장 진입로라고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어디 된장공장입니까? 그 청암에 있는 된장공장 진입로인데 그 부분이 당초 그 개인이 지으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된장공장을 지었는데 그 부분이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도로 가운데 개인 부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때문에 좀 매각을 할 수 없어서 일단 저희들이 사가지고 다시 매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평당 얼마나 나갑니까? 평당 한 20만원, 25만원,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본인이 뭐 지금 요구하는 건 상당히 많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 그 된장공장을 우리 의회에서 매각을 못하고 했거든요. 지금 매각할 기회를 갖고 계십니까? 그 매각을 저희 승인을 받고, 19년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안 팔려서, 그 부지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을 해줘야만이 반려가 돼가지고 안 그러면 건물은 자꾸 노후가 되고 그런 현상이 생겼어. 그럼 진입로 예. 우리가 가격 준 대로 팔 수가 있습니까? 손해를 많이 보고 팔지요. 그 부분을 그 땅 주인하고 좀 협의를 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거하는데 하동 꿈나무 어린이집 구양보 복지 목욕탕 예비군 중대본부 이걸 철거를 하면은 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철거 그 부분도 저희들 계속 잘 공고 막 6회, 7회, 8회 이렇게 공고만 계속 하다 보니 팔리질 않았어. 그 팔리지 않는 사유를 뭐 저희들 분석해 보니까 그 땅을 건물을 사는 분이 그 철거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오히려 그걸 팔고 흉물로 자꾸 세월이 지나면 흉물이 되니까 그걸 철거하고 팔까 해서 저희들이 뭐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도시야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까? 다음은 민원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강훈 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과장 유강훈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행복민원실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신재범 예산개선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과 전체 세입예산은 금년도 대비 2억 2,149만 원이 증액된 12억 6,546만 8천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불안금, 징수, 수수료 등 5건에 2억 8,852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지적관리 등 모두 7건에 1억 936만 9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설명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과 전체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2억 6,427만 8천 원이 감된 24억 4,4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인정 분야입니다. 민원인력 추진비는 전체 9,346만 원이 정된 4억 9,215만 8천 원입니다. 전화친절도 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6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금년도보다 2,215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 사유로는 본청과 읍면 등 민원실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서 대민 서비스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과 친절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433만 7천 원을 감하였으며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2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은 365 고충민원 상담 활동 지원비 4,8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민원 분야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에 9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위탁 사업비 1,786만 원을, 자사 및 물전 취득비로 8,720만 원 중 정량, 양모, 금남면에 노후 민원 발급기 교체 사업비 6,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 운영 지원에 주민등록 인감, 기록물,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787만 1천 원을, 다음 340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금년도보다 15만 원이 증액된 1,225만 원을, 국내 예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여건 사무 대행경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1천만 7천 원을 지원받아 여건 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일반 운영비는 금년도보다 9만 1천 원이 증액된 4,848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41페이지. 전산개발비로 시청각 기록물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위하여 노후된 시스템 교체 사업비 4천만 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컴퓨터망, 전환장치, 장비 구입비로 8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 처리 경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3,343만 7천 원을 지원받아 사무 관리비와 국내 예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토지관리 예산은 금년도 대비 3억 5,773만 8천 원이 감된 19억 2,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적관리 예산은 5억 9,630만 8천 원이 감된 2억 8,041만 2천 원입니다. 지적행정 추진, 지적공부, 재정명 발급,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393만 6천 원을, 일반 운영비는 5,890만 7천 원을, 다음 342페이지. 국내 예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900만 원을, 연구개발비는 매년 생성되는 청량 결과도와 토지 이동 계리수 등을 전산하기 위해서
지적 연구 기록물 통화관리 시스템 구축에 금년도와 동일한 2,200만 원을, 자치단체장 이전은 군이 보유하고 있는 연속 지조들을 데이터베이스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4개년 동안 실시하는 마지막 해로서 북천, 청암, 옥정민이 대상이며 진흥형 토지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비에 금년도와 동일한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질행정 운영지원 일반 운영비는 금년도와 비슷한 7,984만 9천 원입니다. 다음 343페이지. 지적관리 사업에는 지적관리 업무 부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2,600만 원과 국내 예비 1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기타 보상금으로 일반 보증인에게 지급할 수당 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추진 사업으로 금년도보다 1억 7,422만 3천 원이 증액된 11억 3,2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관리 기간제 인건비로 2,393만 6천 원을, 일반 운영비는 623만 2천 원이 증액된 6,5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44페이지. 지적재조사 운영지원 일반 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1,350만 원을,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인 3개 지구에 대해서 조정금 지급액 7억 5,99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일반 운영비에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및 운영비로 국비 1,661만 4천 원과 지적기준점 세계표준 좌표 변환 사업은 관내 지적기준점의 위치 기준을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한 동경 지역 측지기에서 지역적 오차가 없는 국제 표준의 세계 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수치지역 50개 지구의 4,302필지에 대해서 측지계를 변환하기 위해서 5,202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45페이지. 자치단체장 이전에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4개 지구에 대해서 측량비 국비 1억 9,3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관리에는 금년도보다 6,335만 7천 원이 증액된 5억 1,2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간정보관리 운영지원 일반 운영비는 금년도보다 852만 원을 감액한 1,850만 8천 원을, 국내 유비와 기타 보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금년도에 이어서 우리 군이 보유한 도로, 상하수도 등의 지하수술모와 같은 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하기 위한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에 금년도와 동일한 1억 원을, 읍면에 노후된 토지정보 열람 시스템 중 행천, 양보, 청암면의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사업에는 금년도보다 1,7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5,80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는 1억 5,376만 원을, 다음 346페이지. 여비는 216만 원이 감된 396만 원을, 개별 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의 일반 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3,366만 5천 원을, 다음 347페이지. 시설비로는 군관리 주소정보시설과 도관리 강력도로 안내시설물의 추가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7천만 원과 도비 1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주소정보시설 기본조사비로 국가지점번호 조사 표기 조사를 위해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운영지원 사업에 자치단체장 자본 이전으로 KAIS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행안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기 위해서 3,818만 6천 원을,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사업비로 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기 위해서 2,724만 7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민영과 기본경비는 일반 운영비와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서 금년도와 동일한 2,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가 소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쪽 중간에 보면은 365 고충 민원 상담 활동 지원 이 내용이 뭡니까? 민원 상담관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한 이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건을 내년도에 그 조례 정비 후에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활동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냥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이건 뭐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조례가 되고 나서 조례가 되면은 중요해도 안 늦잖아요. 예, 사실은 그렇게 맞추려고 이래요. 예, 운영은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상위법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상당한 위촉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상위법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근거를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만은 상위법이 있는 게 그 조례가 내용이 그렇게 허술해요. 다만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후에 시행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 하나의 보고도 제대로 안 되고 조례가 통과가 안 되는데 이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당한 위촉하고 수당과 실비 지급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본 시책을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 후에 시행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산을 어찌 해야 되겠어요? 예산 통과시켜줘야 되겠습니까? 예,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니까 상위법에 의해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앞이 말이 맞습니까? 그럼 조례 제정 안 하고 집행하면 되지. 조례 제정하고 집행한다고 보고를 하니까 물어보는데 참 이 웃음이 나오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 애가 터져요. 우리 모든 실가수에도 예산을 어떻게 해서 계산하는가 몰라도 모든 절차나 기본 우리 절차를 안 지켜주고 의회와 뜨는 거라고 뭐 삭감을 심으면 의회도 원망하는데 우리 민원과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우리 다른 부서에는 신규 사업이 우리 간담회 보고하는 시간이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예산에서는 한 번도 나눴지. 원래가 나중에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겠지만은 우리 모든 신규 사업은 간담회에서 우리 업무 소통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서에 계산이 되고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그 사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아지다수에. 아무튼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서는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